1972년 5월 11일 청살리의 전설 조국에 버림받다. 1972년 5월 11일 새벽 5시 40분 서울 명동의 성모병원. 조용히 새벽을 깨운 건 심장마비로 끝내 숨을 거둔 한 사내의 마지막 숨소리였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깨어 있었다고. 그는 평생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나라가 잠들 때 그는 일어나 싸웠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조국마저도 잃었을 때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은 검은 구름 아래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그 이름은 곧 이범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 시대, 한 격동의 순간을 함께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가 그토록 충성했던 국가에게서조차 그의 죽음은 조용히 묻히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의 조문객, 검은 완장을 찬 청년들, 그리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한 몇몇 언로 정치인들. 그 자리엔 그를 두려워했던 이도 사랑했던 이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였고 청살리 전투의 영웅이었으며 광복군의 대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왜 그토록 조용히 그렇게 퇴장해야 했을까요? 이범석의 삶은 수많은 반전과 갈등, 충돌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독립영웅으로 기억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의 족청 조선민족청년단을 파시즘의 잔재로 비난하였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성부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계모의 희생과 함께 성장하며 그는 일찍이 독립의지를 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당시 정태규라는 노비 출신 병사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며 그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1915년 겨우 16세의 나이로 그는 중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돈을 몰래 인출하고 누나에게 받은 100원을 들고 그는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윈난 강무학교에서 수석 졸업하며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의 이름을 단숨에 전국에 알린 사건, 바로 청살리 대첩이었습니다. 1920년 10월 백운평 숲속에서 그는 일본군 5만의 선발대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탄환을 나눠주며 독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식민지 조선에게 가능성이라는 이름을 안겨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영웅이 곧바로 국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주와 러시아, 중국을 떠돌며 망명 군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절의 방랑은 그에게 철기라는 호처럼 단단한 결기를 남깁니다. 그런 이범석을 주목한 또 한 사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범석은 수차례의 편지와 군사 원조를 통해 이승만과의 연결을 이어갔고 1945년 광복 직후 그는 광복군 중장의 신분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방해로 무산됩니다. 1946년 이승만의 초청으로 귀국한 이범석은 곧 청년운동에 투신합니다.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조직하여 안호상, 장준하와 함께 수천 명의 청년을 양성하며 대한민국의 우익청년운동의 중심축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이범석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으로 들어섭니다. 이승만과의 갈등, 좌익과의 충돌,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등 모든 것이 그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는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됩니다. 동시에 국방부 장관도 겸직하며 대한민국 군대의 창설과 운영을 이끌게 됩니다. 이때 그는 미군 고문단과의 첩보 전쟁에서 제사국을 신설하려 하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언제나 극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청년 조직의 무장화, 국방부 내 비밀부서 설립 등은 그를 한국의 도조 히데키라 부르는 이들까지 등장하게 했습니다. 1948년 10월 제주 4.3 사건의 진압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는 이를 공산주의자의 음모라 주장하며 무력 진압을 강행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김구를 반란의 배우로 지목해 전국적인 논란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해 말 국방부 제사국의 실패와 족청의 해산, 그리고 이승만의 신뢰 상실로 인해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경력에 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52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합니다. 경찰과 장택상 세력의 견제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승만과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족청계는 점차 해체됩니다. 그의 몰락은 미국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범석을 테러와 공포 정치의 상징으로 보며 이승만으로 하여금 그를 제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CIA 보고서에는 이범석을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치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려 하였고 1956년 다시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쿠데타 음모설은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4.19 혁명 직전까지 그는 다시 한번 군사정변을 꿈꿨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범석은 더 이상 중심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1960년 제2공화국이 수립되며 그는 다시 야당 정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 시절의 유산이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조국의 영웅이었던 사내, 이제는 정치적 망명자처럼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박정희의 초청으로 5.16 직후 면담하긴 했지만 현실 정치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년에는 국토통일원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승만의 국민장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1971년 그는 이승만의 묘비명을 손수 써내려갔습니다. 살아서는 함께 싸우고 때론 갈등하며 끝내는 함께 묻히게 될 운명이라는 걸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72년 5월 11일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국장도 아닌 국민장으로 현충원 이묘역 한자리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독립운동의 영웅이었고 초대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족청이라는 조직 그리고 강경한 반공주의는 그를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의 그림자까지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민족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다. 그 생각은 청살리의 총성과 함께 울렸고 해방의 비행기와 함께 날았으며 끝내 심장 박동과 함께 멈췄습니다. 그렇게 이범석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역사의 책갈피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그의 고뇌, 그의 외침은 아직 이 땅 어디에선가 메아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그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훈장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소망이었다고.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 회고록은 이제 낡은 책장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것이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는 과정의 가장 뜨거운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과격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일으킨 파문은 지금도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고 펜을 들었고 정치인의 연단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범석이라는 단단한 이름으로 싸워온 인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 총리로, 국방부 장관에서 야당 고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한낱 원로 정치인으로. 그의 이름은 이범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 그 이름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